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중에는 좀 매수를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 쪽에서 이 매수 폭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매수량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3% 오르면서 187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또 있죠. 포스코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까지 우려스럽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철강금속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부까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매출은 괜찮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순이익을 비롯해서 그 내용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세기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상성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을 했죠. 이 밖에 구체적인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구체적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현재 지수대를 한번 살펴보니까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좀 복잡하게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관이 점차 매수폭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외국인들 이틀 연속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매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 꾸준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또 이에 기반해서 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은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간 일단 소폭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여전히 기관들 매수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은 결국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수 여력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불안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업종별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도 관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인텔의 실적 호조로 IT주들이 오늘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최근 연일 하락하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모처럼 4%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IT 업종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불안한 시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미국 IT 업종들의 실적 호조는 국내 IT 업체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오늘 은행 업종들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금융업종 쪽으로는 밸류에이션도 좀 낮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이 된다면 또 호재가 될 것이고 실적도 점차 기대가 된다 이런 평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박자가 조금씩 맞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 이쪽으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가장 불확실성이 없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 대규모 빅베스, 그러니까 그동안 기존에 이제 회계상으로 나타났던 그런 나쁜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지금 3분기 실적을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분기부터 시작해서 좀 실적의 가시적인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시점이 조금씩 연기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금리 인상은 순이자 마진 개선으로 이어져서 은행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순이자 마진 개선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향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업종 대비해서 금융업종, 특히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가장 제한적인 것 같다는 측면에서 가격적인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측면에서도 지금 가장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서 일단 은행업종 쪽으로 최근 주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반대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금속주들이 오늘 아주 낙폭이 큽니다. 일단 포스코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인데 4분기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오늘 4% 이상 급락하면서 50만 원 선이 깨지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2분기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큰 폭으로 급감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적 부진의 이제 원인은 일단 판매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많이 작게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주요 제품들의 수출 가격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이번 3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분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포스코나 또는 일반 제철주들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주요 증권사들 포스코에 대해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피해가는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이 조정이 좀 나오다가 다시 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이제 3분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전략은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4분기 실적까지 담보되는 업종에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을 꼽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과 증권 그리고 인터넷과 자동차 업종이 이번 3분기보다 오히려 4분기 실적 모멘텀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기술적인 지지대를 확인하고 재차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국내 증시 가격 부담이 느껴지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오히려 해외발 모멘텀이 보다 강하게 제시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 시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IT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 등 가장 대표적인 시세 주도주보다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담보되는 금융업종 쪽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 금융업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결국 그 안에는 경기 부양안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녹록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기본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경제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FOMC 회의록에서도 결국 내용이 안 좋으니까 부양책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경기 동향을 한번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통해서 한번 본다면은요. 9월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월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하루 좀 늦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조정세를 진입했고요. 한국은 8개월째 경기 둔화가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공식 코멘트를 인용해 본다면은 전달의 경기 확장세 둔화 추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절대 수치는 9월에 전월 대비 0.1포인트가 감소했는데 향후 4분기 수치는 더 둔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본다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영국이 강하게 둔화 양상으로 들어서고 있고 이머징 국가 쪽에서도 브라질이나 중국,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확장세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나 일본, 러시아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수치가 전달보다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는데요. 비슷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가 전달의 100 이하로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국가별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둔화가 되었는데 전월에 비해서 감소폭은 약간 좀 줄어들었죠.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반전의 가능성은 남겨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OECD 전체 그 평균치가요. 8월에 발표된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정점이었고 이번에 발표된 8월
경기 선행지수가 꺾인 상태인데 화면에서 본다면은 아래에서 두 번째 선 회색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프가 이제 고점에서 서서히 하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주황색 선인데 2009년 12월 이후에 정점을 찍고서 8개월 연속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각도는 뭐 그렇게 크지 않죠. 102.8에서 102.5로 감소하고 고점에서 이제 그래프 하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녹색선인데요. 역시 3개월째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본다면 이제 가운데 파란색 선인데요. 지난달에 정점 기록하고서 이번 달에 하락을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제일 위에 선인데 거의 정점에 위치한 상황이다. 거기서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짙은 파란색인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선입니다. 둔화되는 추세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0.5포인트 하락에서 0.4포인트 하락으로 감소폭은 약간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프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경기 확장세가 이제는 완연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반전은 이번 달에도 찾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미 각국 그 분석기관에서 나온 자료하고 일치되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해서 좀 확장보다는 둔화가 더 우세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믿고 기대할 곳은 일단은 실적 시즌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인텔이 아주 키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포스코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우리 시장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의외로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그러한 영향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포스코 실적 코멘트 간단히 본다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4분기의 실적 저점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2010년의 전체적인 실적 가이드라인이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물론 이제 4분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그런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더불어서 중국 철강 가격 반등 이게 가장 큰 호재성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점차 주가가 회복을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철강 업종이 좀 심하게 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텔의 긍정적 효과가 우리나라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양호하게 또 실적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4분기도 전망도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러한 요인들이 이머징 시장에서 또 선진 시장의 수요 위축을 완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그 점이 좀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향후에도 PC 수요가 계속 회복이 되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같이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기 때문에 4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매출액을 시장 예상치보다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안 좋게 시장에 작용이 되었었습니다. 8월에 실적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서 국내 IT 업체들까지도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는데요. 이제는 인텔이 거꾸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IT 업종은 이제부터는 또다시 접근할 기회가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IT 업종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업종 상승률을 봤을 때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 업종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은 IT 업종보다는 투자 섹터를 어느 곳으로 정할지 한번 고민을 하다가 소비재 쪽으로 저희가 시선을 많이 돌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도 변화를 좀 줘야 되겠죠? 네, 이제부터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관련주나 소재 산업재 그 섹터 그동안에 좀 주도주 역할을 했었죠. 이쪽에 대해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익 실현 기회를
기회를 좀 찾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주가가 아무래도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익 실현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2분기 이후로는 IT 업종에 대해서 되도록 피하자 이 말씀을 드려왔었고 중국 관련주 쪽으로 좀 집중하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중국 관련주 좀 팔면서 IT 업종 편입은 최소한의 비율은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 실적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10월 말까지 대부분의 기업 실적이 나올 텐데요. 그동안에 이제 뭐 설사 IT 업종에서 좀 안 좋은 그런 소식이 나오거나 안 좋은 전망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제 IT 비중을 점점 늘려나갈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에서 가장 먼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제 이 매수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조정 시그널이 출현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좋다 하더라도 매수기에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뭐 오늘은 당연히 IT 쪽 매수 시점은 아니겠네요. 예, 지금 이렇게 상승할 때는 쫓아갈 필요가 없겠죠. 조정 시에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력이 점차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도 지금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좀 위태위태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수급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 전일에 이어서 매도세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이제 저점 매수 개념의 매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들 쪽에서는 이제 기관들 쪽이 이제 투신 쪽에서 일부 뭐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기금공제 쪽에서의 순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합지수가 1900선 부근에서의 그 어느 정도 탄력성 부족, 모멘텀 부족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뭐 그러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89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73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6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1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9억가량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약보합, 강보합 정도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IT 업종 그리고 또 금융업종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종 내에서도 몇몇 종목으로 국한이 되고 있는데요. 매매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그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낙폭이 과대했던 그러한 종목 중심의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종의 재편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기계 쪽에서 다시 이 금융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KB금융과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으로 순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포스코 그리고 신한지주, 두산, 한국전력 등으로 순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역시 1순위로 외국인들과 같이 KB금융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우리금융 그리고 코오롱인더와 삼성생명 등으로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포스코와 기아차 그리고 LS와 CJ, 현대차 등으로 좀 매도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동시매매입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KB금융, 하이닉스, 우리금융과 LG 디스플레이, 호남석유 등으로 동시 순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변화가 좀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증권주를 하나 담았었는데요. 먼저 이제 시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투자증권, 증권업종이 1900선 돌파와 안착이 실패하면서 종합지수의 부진한 흐름을 조금 감안을 했어요. 일단 우리투자증권을 시세 둔화와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좀 제외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KP케미칼과 한진해운, SX엔진과 S1, 그리고 한진중공업, 그리고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유지를 하면서 들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일 말씀을 드렸던 KB금융은 아직까지 매수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좀 유보를 합니다만은 가격 조정을 좀 해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51,700원에서 52,500원 정도까지의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향 밴드, 상한 밴드를 좀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700원에서 53,000원까지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오늘 새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종목이 이제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전일까지 4일 연속 순매수했던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오늘은 소폭의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좀 관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사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자동차 손해율 악화 부담에도 효율적인 사업비 구조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타 경쟁사보다 좀 다소 우위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장기보험의 견주한 매출, 그리고 계속 보험료의 유입으로 투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10월 11일이죠.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지금 현재 수준이 PBR 기준으로 1.3배 수준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감안을 했을 때 다소 저평가 메릿이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장대 양봉입니다. 2.5% 5,000원 상승해서 204,000원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박스권 구조를 이번에 한번 탈피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0만 원에서 20만 2천 원 정도까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도면은 한번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장대 양봉 뒤에 나오는 뒷꼬리의 이 눌림목, 이런 부분이 내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20만 2천 원까지 매수 가격을 한번 잡아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매수가 이후로 해서 한 22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올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1만 원 중반대가 이제 박스권 상단부가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오버슈팅하면서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오버슈팅이 가능한 구간이 22만 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22만 원에서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아울러 이제 손절가는 이제 이러한 부분 19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21선이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점검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효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가는 코너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급등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원료의약품 전문회사인 하이텍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106190이고요. 글로벌 항생제 제조사인 이탈리아의 ACS 도파를 모기업으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보시면 제약사보다는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훨씬 성장성이 좋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일 지수가 크게 빠지는 상황에서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또 다시 개장 초에는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3% 이상 올라오면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가 급등의 배경은 역시 매출의 급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매출액이 40% 이상 급증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지난해 이익에 육박하는 이익을 내고 있는 탄탄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트상 보시면 역사적 고점이었던 상장 이후 고점
19,000원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갭으로 뛰어넘었죠. 그 다음에 5일선을 타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다소 올라와서 눌러준다면 22,000원 정도에서 매수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밀린다면 21,0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목표가는 현재가보다는 다소 높지만 매수 목표가인 22,000원에서 2,000원 정도 플러스 한 24,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텍 팜 말씀 들어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의 정윤성 대리 그리고 홍의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 증시가 0.4% 오르면서 코스피 1876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 어제도 대규모 매도가 나왔고 예. 오늘 좀 매수를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포지션을 바꿨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 수익 부분을 보면 포지션 자체가 네. 우선은 증시가 좀 빠지는 쪽에 대해서 우선은 그런 배팅을 한 경향을 지금 볼 수가 네네.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만기일 다가오면서 외국인들 또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물옵션 만기일까지는 우선은 이런 모습이 한번 지속이 되고 있다가 그 이후 때는 이제 반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은 그 지수 자체가 받쳐주는 부분은 아직 견조하게끔 움직이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외국인들 매도 부분은 어느 정도 워낙 강세에 따른 이제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세력 부분에 대한 빠져나갔다는 그런 네. 자금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옵션 만기일 이후 때는 다시금 또 순매수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IT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상승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내일 네.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나 아니면 그 이후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 부분을 상당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내일 해봐야 알겠네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 그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홍 전문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매도세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네. 근데 저는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 한 50% 정도 이제 확보를 해두고 대응을 하자는 전략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전체 중국 전체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월 15일 날 지금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FOMC가 11월 2일 날 개최되고 그다음에 G20 정상 회담 등 이런 것들이 지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정책 방향들을 확인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매매로 한 현금 50% 정도만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시장은 앞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큼직큼직한 이벤트가 있는 11월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이 이 상승 쪽으로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별다른 무리 없이 많은 투자분들께서 안심을 하실 법도 한데 분명
다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 쪽은 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포스코도 3%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철강 쪽으로 한번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동양강철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동양강철을 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따로 없습니다.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망까지 좀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강철 그리고 또 철강금속 업종에 대한 그런 전망까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그래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당분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흐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앞으로 부분 봤었을 때는 뭐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또 앞으로도 좀 유망한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동양강철에 대한 문의가 오셨는데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알루미늄 그런 전문 업체에서 지금 뭐 신소재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LED TV라든지 그런 쪽에 부품 재료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지금 차트를 우선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시면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언제 가장 상승 흐름이 좋냐? 기업이 새로운 사업 쪽에 이제 진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출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동양강철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그 철도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 테마를 이루면서 한번 사셨던 가격대에서 한번 큰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사업적인 가시화가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철강주들 같이 빠지면서 또 빠졌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는 한 번쯤은 기다려 보시고 내일쯤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부분 지금 비중을 알 수는 없지만 한 50% 정도는 수익 실현 우선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5일선 위를 만약에 타고 간다 그러면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밑에 지지선이 있습니다. 21선. 21선 네. 지지 받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부터 대응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20일도 깨진다면 전량 다 수익 실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패턴 자체가 차트를 보니까 정윤성 대리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좀 의자형 패턴과 그렇죠.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에 위기를 좀 극복을 한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왜냐하면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신사업 부분에 대한 비전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금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신한지주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46,000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가 45,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분께서는 좀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금융주의 흐름이 최근 괜찮은데 신한지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한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원권 이제 인사 문제로 해서 안전 뉴스가 지속해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이제 네. 수급이 악화가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도 이제 외국계 이제 100만 주 가량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다른 이제 은행 업종들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0원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3분기 최대 실적이 신한지주일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업황을 예상을 하시기보다는 그 수급 상황에 좀 맞추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차트 흐름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6,000원에 10% 비중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신한지주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은 5만 원을 고점으로 지속을 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그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5만 원의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그 돌파 시도는 나왔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저점을 보신다면 저점은 꾸준히 높아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현 구간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 지난 전 저점이죠. 42,500원 부근에 지지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하방 경직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향후 뉴스가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잦아들게 되면은 이 부분에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 한 번에 튀어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 구간에서는 42,500원에서 43,000원 부근에 지지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지지가 있을 경우에 추가 매수에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에 대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금융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업종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업종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실적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조금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3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분기보다 좀 개선될 수 있다는 흐름이 아무래도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현 구간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예, 그렇죠. 그런 금융주의 모습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하방 경직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가격권에서 좀 지지가 나온다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급하게 지금 당장 매달릴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와 그리고 또 금융주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대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차바이오엔 매수를 하셨는데 12,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꽤 오르고 있네요. 4.2% 급등을 하고 있는데 수익권입니다, 이분. 예. 네, 이분께서는 이익 실현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우선은 차바이오엔 우선 업황을 우선 먼저 보자 그러면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외모상 나이를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가 있죠. 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도 지금 1,500억 가량을 투자를 해서 지금 안티에이징 컴플렉스 차움이라는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건강 생활용품 중에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출시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특히나 그런 타이밍상과 함께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 흐름은 탄력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같이 올라가면서 차트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날 8% 이상 올랐었고 5일선 따라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 지금 비중 자체를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우선은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우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저 5일선 위에 떠 있을 경우에는 뭐 일부분 그러니까 사셨던 네. 그 비중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뭐 수익 실현을 이미 하시고 또 5일선 닿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재매수하고 그런 뭐 테크니컬적인 그런 수익 실현 방법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 우선 5일선 지켜지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고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17,000원 이상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정희성 대리께서 어떤 산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실 때 그 사업 꼭 체험을 한 번씩 해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안티에이징 체험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체험을 네. 아직 못해서 지금 네네. 이제 조만간 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차바이오엔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설명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현대증권입니다. 1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요. 목표가 그리고 또 손절가까지 정확히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네요. 현대증권 이 증권 네. 업종 연관지어서 업종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죠. 업종 전망은 그 앞으로 이제 지수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수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이제 거의 그 부분에 따른 지금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종목보다는요, 종목에 대한 이제 매수하신 타이밍이 가장 이제 수익이랑 연관이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대증권 경우는 이번 상승의 고점 부근이 16,600원에 지금 매수하신 걸로 확인이 되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 조금 그 추격 매수하신 게 아무래도 조금 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업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아까 제가 시황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때까지는 일단 지수 상승을 좀 지켜보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네.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증권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요. 네. 지난 9월 27일이죠. 예. 9월 27일 날 16,800원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락 시에 지금 거래량이 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중에 탄력이 붙는다면 오히려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이 지금 이 구간입니다. 지금 61선과 지금 맞물려 있는 선인데요. 15,000원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과 61선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한 지금 지지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앞으로 추세가 살아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은 1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향후 뭐 지수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지수가 급반등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급반등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손절가를 이탈해서 손절을 하시더라도 이제 관심을 갖고 꽤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업종 전망까지도 아주 자세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정윤성 대리 차례인데요. 한전 KPS 매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6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분께서도 손실폭이 좀 큽니다. 오늘 소폭 오르고 있기는 한데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무너졌어요. 예.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빠져나오는 게 나을까요? 예. 우선은 원자력 부분에 대한 업황부터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네. 우선은 요즘 같을 때는 원자력 수주에 대한 얘기가 좀 뜸하다는 것을 일반 투자자분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해외 쪽 중동이라든지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수주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차트가 무너졌다고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예전 같을 때는 한전 KPS가 5일선 타고 원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한 지연 부분이 보이면서 그때부터는 쭉 빠지고 그다음부터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우선은 장기적으로 우선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주봉을 우선 다시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일봉은 우선 깨졌지만 주봉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월봉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적인 차트를 또 한번 봐야 되냐면 원자력 부분에 대한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좋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매수 비중 20%시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주봉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갖고 가시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최고점인 77,500원이었는데 그 이상 부분이 한 8만 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8만 원 선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다. 한전 KPS. 최근에 근데 물량 자체가 한 번에 쭉 빠진 적이 있어요. 예. 그게 또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그때 우선은 뺐던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또 네. 한전 자회사 매각 실패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화가 됐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악재고 장기적인 악재는 이제 원자력 정비 시장에 대해서는 한전 KPS가 이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기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솔 홈데코 문자가 들어왔네요. 1,8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평선이 좋아 보이고 6일에 매수를 했는데 오르지 않아서 좀 걱정이 있다고 하시네요. 매도 혹은 손절 가격을 좀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한솔 홈데코 진단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 관련해서 이제 테마로 이제 묶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실적 자체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좀 테마성의 흐름이 좀 강한 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일 흐름은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지금 5원 정도 상승한 이제 강보합세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이 1,800원이시고요. 20% 비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차트 흐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 이제 5원 상승한 1,805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이 1,750원이었죠. 1,750원을 찍고 나서 이제 밑거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고 일단은 거래량도 지금 이쪽 그 부분을 보시면 크지 않은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거는 일단은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 아래 꼬리단 매수세가 오히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절가는 1,750원으로 이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그 전 고점이죠. 전 고점 부분 이 가격대 좀 보신다면은 한 1,900대 초반이 될 것 같은데 1,900원대 돌파 여부를 좀 중요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1,900원 돌파한다면은 추가적으로 2,0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1,750원 손절가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인 정고점 1,900원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솔 홈데코 저희가 말씀드려봤고요. 지금 막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분께서는 매도 타이밍을 좀 잡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만도를 13만 4,9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이틀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 이익 실현을 못하고 계속 홀딩 중이신데 지금이라도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MS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우선 좋아지고 있고,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쪽에서 수주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선 상승 움직임으로 좀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선은 보시다시피 우선 차익 매물 때문에 우선 차트가 어느 정도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항상 가장 높았던 수익권에서 팔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네. 만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우선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한 번쯤은 좀 기다려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우선은 좀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어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만기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금 차트를 찾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고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한 15만 6천 원 선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 6천 원 선까지. 지금 비중 20%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한번 사볼까요? 여기서는 조금 더 한번 한 30%까지는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20%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10% 정도. 10% 네. 10% 비중을 조금 더 확충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만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동국 S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10,000원이고요. 비중 50% 보유하고 계신다고 808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풍력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의 기대감으로 동국 SNC가 장중에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장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국 SNC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에 50% 비중. 그렇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안 좋으신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좀 비중이 좀 상당히 크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시는데, 일단은 금의 반등이 좀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일단은 풍력 관련주들이 급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주목해야 될 점은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 부분도 있지만은 언제쯤 실적이 좀 가셔야 돼서 좋은 실적이 나와 줄 것인가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에 힘을 쏟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상승이 있다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서 나중에 조금 더 안정이 될 경우는 이제 매수 가담하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460원 5.5%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점에서 지금 급반등을 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인데, 일단은 중요하게 보시기에 이제 정고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9,500원 부분인데, 저는 9,000원 이상으로 지금 상승할 경우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한 20% 내지 그 이상 정도 한 25%까지 한 줄여보시고 나서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평가 국면도 아니고 일단 단순히 지금 현재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경우는 급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9,000원권 이상에서는 절반 일단 매도 대응을 하시고 나서 다시 다른 업종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에 좀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성 대리로부터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추천했던 이유는 우선 제가 추석 때도 중국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에 대한 내수를 누가 잡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MS도 높아졌지만 특히나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시장을 해서 성공했던 락인락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 굴삭기 시장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70% 정도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매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었던 미국 쪽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았지만 지금 건설기계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두산 인프라코어가 최근에 상승했던 그런 뒷받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3분기 또 실적을 보자고 하면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1조 원, 1,500억 원 등으로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좀 뛰어넘는 그런 기대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차트를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가는 지금 25,300원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우선 상승 흐름이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5일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는 유효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5일선을 지금 타고 올라가면서 지금 최근에는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같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장중에서 많이 팔고 있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매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목표는 한 3만 원 선까지도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봤고요. 이번엔 홍의진 전문가로부터 효성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효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효성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좀 상승에 따른 좀 과도한 낙폭 과대 부분과요. 이제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나왔는데, 네. 일단은 오늘 매수 가격이 좀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11만 1,000원의 매수 가격을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네. 일단은 지금 장 마감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큰 비중을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오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10만 7,000원 부근에서 11만 1,000원까지의 매수 밴드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동안 좀 성장세가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중공업 부분입니다. 이제 변압기 부분인데, 이제 변압기 부분은 이제 다른 국가, 신흥국이나 선진국에서의 이제 전선이나 변압기 교체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요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장세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또 하나 이제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중국에서 한 45조 원가량의 초고압 전력망을 이제 구축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이 상당한 효성의 효성의 변압기가 좀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런 변압기 부분뿐 아니고 이제 타이어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스판덱스라든지 앞으로 이제 설비 증설 등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편입을 해 보자라는 지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매수가는 설정을 해드렸고요. 일단 손절가는 한 1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는데, 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와 효성에 대한 말씀 각각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성 대리 그리고 또 홍의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를 맞이했고요. 코스피가 0.3% 오르면서 187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 오르면서 498을 가리키고 있네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